태를 봉했다가 태가 붙여 있는 산을 태봉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주에도 이미 숙종 임금에 태를 묻었던 태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공주에도 태봉동이 있는 겁니다. 태봉산이 있고. 이 태조대왕 태실이 왜 추구로 왔는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거북이 모가지가 틀어진 것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 지역이 얼마나 복받은 땅이고 어떤 기운이 뭉쳐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거북이의 얼굴 모습이죠. 비틀고 있는 모습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태실자리가 여기잖아요. 옛날 구 태봉구를 타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다 이렇게 휘감아서 이렇게 오게 되죠. 여기고 지금 태실을 임시 복원한 자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본래 자리죠. 이만큼 여기 1004평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거북이는 600년 동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이산이죠. 마이산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인산과 마이산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를 알면 왜 태조대왕 태실이 여기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산은 본래 태조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산 이름을 바꿔버리죠. 원래 이 산 이름은 용출산이었어요. 용기 이게 팍 솟아오르는 산 또는 섰다산. 서대산도 빼쪽하잖아요. 그래서 섰다산이었던 거예요. 그게 서쪽에서 서대산이 아니고 옛날에 이게 솟아있다 이런 산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솟아있다 해서 섰다산, 서대산 이렇게 불러왔어요. 용출산, 용기 이게 팍 솟아오르는 산 이렇게 불렀는데 태조이성계가 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멋있는 산 이름을 왜? 속금사인 속이라는 게 사람을 구속할 때 묶을 쪽자입니다. 금기운. 그게 이제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음양오행설이죠. 나무의 성기를 갖고는 태조이성계는 이 쇠기운을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쇠기운은 뭐한테 꼼짝을 못하느냐? 불기운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어떠한 금속이나 쇠붙이라도 용광로 속에다 들고 녹여버리면 다 녹여버리거든요. 쇠를 이기는 거는 불이었던 거죠. 근데 만인산이 우리 추부지역이 불기운이 전국에서 가장 센 곳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추부가 기운이 센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쇠기운을 딱 눌러놓기 위해서 속금산이라는 산 이름을 부르도록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쇠기운을 녹이기 위해서 만인산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거북이가 마이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배돼지에다가 뜨거운 기운을 담아가지고 저 마이산을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죠. 딱 고개를 쳐들고 있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저 위성지도가 딱 찍어봤어요. 여기가 이제 만인산이 있던 제자리거든요. 여기다 거북이 갖다 놔보세요. 오른쪽으로 딱 비틀. 거기 한 50m 올라오면 절이 또 하나 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뭐가 있냐면 해마다 겨울에 나와.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 태조태실의 문화적인 값어치를 따지면 뭘로 따지겠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조선왕조의 출범을 알리는 깃발을 꽂은 자리다. 야 이제 조선왕 시작이야 라고 깃발을 꽂은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첫 번째 프로젝트였었고요. 이거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결정되기 전이었었고요. 서울이라는 한양의 수도로 결정되기 전 일이었고요. 이게 정확하게 1393년 7월 16일 날 왕이 된 태조이성계가 6개월 만에 결정을 한 거죠. 6개월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정월 초 이튿날 공식 기록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현존하는 조선왕조의 최초의 공식 건축물이다. 조선왕조가 서울에 있는 경복궁은 그 2년 후에 다 됐어요. 그게 아직 결정도 안 났으니까 서울에 있는 유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게 일본 맨 먼저죠. 이게 조선왕조의 최초의 공식 건축물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 있었어 이게? 있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북이가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힘이 들어가 있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그 북이 상징인 완전 이건희 회장 목처럼 자라목이잖아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근데 힘있게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뭔가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눈 가까이 만져보시라니까. 보코라고? 이게, 이게 촉감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달라. 저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게 다 옛날 거라고. 이거는 저 숙종임금 때 500년 된 거라 이것도 한 400년, 350년쯤 됐죠. 왜냐하면 요 뒤에 써 있죠.
여기 이제 연도가 써 있잖아요. 강의 28년 3월 27일 준건 돼 있잖아요. 3월 29일 날. 요런 게 죽석이라고 그래갖고 복원 과정에서 새로 이렇게 깎아 맞춘 거고요. 이 기둥죽자 주석이라고 하고요. 요걸 대나무 죽자 죽석이라고 하는데 밑에 거는 원래 있던 게 맞답니다. 밑에 거는. 네, 밑에 거 맞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요 깎아냈잖아요. 요게 복원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지금. 대리돌 비싼 돌인데 그 욕심 같아서는 서산에 있는 명종 임금 태실이 지금 보물로 승격받았잖아요, 작년에. 그 성공을 했어요. 저희도 여기도 제대로 좀 복원 좀 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보물급 국가 보물급 문화재로 좀 격상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 저희 욕심이죠. 명당이 4명당짜리가 있고 다 자리가 있는 것이지 뭐. 방의 자리인데 이거 쉽게 내는 거죠. 관광화 시키면 만인산 관광객을 끌어낼 수도 있죠, 얘가. 너무 급하고 지도에서 이게 요가 네. 이어지잖아. 이게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산책로도 좋고. 그 만인산 관광객을 어쨌든 춥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자두나무 심어서 이렇게 윈책으로 쓰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점이 많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두 번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퇴실도 갔다 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다 재미있고 그 유익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충남에 대해서 모르는 역사를 너무 많이 좋게 배웠고 특히 또 내가 이게 오늘 태조 이성계 태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냥 너무나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충남이라는 것이 널리 선정이 돼서 많이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하신 분도 있고 딴 데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그런데 저희 한송희 회장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저희 추부 지역의 문화센터인 추부 문화의 집의 위원장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셨고 현재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 및 어르신들께 더 많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모로 저희 문화센터에 있어서는 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반 NGO 단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창달도 어떤 그 문화 양상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단체를 만든 거니까 저희들 운영위원 전원이 매년 연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죠. 직원들이야 물론 급여를 주고 있지만 그렇게 해오고 있고 또 그 전부 다 보람들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예산을 군청 예산을 주어왔지만 그 전에 독서실 예산을 해올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비로 운영을 해왔고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톱질해가지고 만들고 비가 오는 날은 비닐도 치고 앰프도 빌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찾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회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서투르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인정해 주시니까 더더욱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2015년도였었을 거예요. 제가 추부 문화의 집, 그러니까 다른 데로 따지면 문화 원장격이잖아요. 근데 추부에 있는 지역 역사 중에서 태조대왕 태실, 태봉산의 유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노인분들한테 물으셔도 그냥 태실 정도만 알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그 연구논문이 될 만큼의 수준은 안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골 면 단위에는 조그마한 그런 문화재가 무슨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겠나 해보니까 여기저기 놀랍도록 자료가 여기저기 박혀 있더라고요. 마치 고구마를 캘 때 이쪽 캐고 나면 저쪽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국회도서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이런 자료 또 나름대로 여기저기 찾아보고 꿰맞춰고 하다 보니까 그 마치 그 젊은 어린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이 중독이 됐듯이 한 1년 동안 제가 중독이 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동네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는 욕망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재 가치가 정말로 조선왕조의 출범을 알리는 깃발을 꽂은 자리다. 조선왕조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국가적인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는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만 나는 독단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김봉만 도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친구인 김종화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정식 연구 용역을 좀 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4천만 원 예상을 세우도록 해서 교수 박사님들 4분을 또 하고 논문집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또 검증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자들 또 4분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검증 작업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지금 지방 도지적 문화재보다는 보물급 이상의 문화재로 격상시켜서 인정받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 그걸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